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E74R 비자에 관련된 법무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나왔고요. 어제 저녁에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지침에 관련돼서 또 지침 이외의 사항에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이번에 E74R은 이 변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Q&A, 질문 답변 이런 부분들까지 올려주셨는데 질문 답변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좀 취합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E74R에 관련된 부분들 오늘 강의를 해 드리고 또 가능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E74R 그리고 F2R로 변경하는 그 부분 또 F2R에 대한 부분 설명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입국 집중 심화 과정 단과반을 운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할 거고, 또 총 E74, 그 다음에 E71, 그 다음에 F27, F299, 그리고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 F215, F62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기 자녀,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비자를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영주 자격. 그래서 같이 다 들으셔도 되고 또 하나씩만 들으셔도 되고 두 개만 들으셔도 되고 아주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 과정 같은 경우는 집중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기본 이론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수총회 총 8명 정도로 거의 다 지금 채워졌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4월달 토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4월 5일, 10일, 19일, 26일. 그 행사님들 이제 시간 여유가 되시면은 이 날짜 보시고 1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5시간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행사님께서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해 드릴 거고 행사님의 이제 어려운 점, 힘든 점, 그 이제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 또 진행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께는 정말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까지 제가 이제 접수를 받고 4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번 달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몇 자리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74R 변경 요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E74R의 점수제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E74 K포인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추천에 대한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자 원래 E9 비자로 여기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 신청 가능한데 이 2년은 인구 감소 어디죠? 관심 지역에 있고 E9으로 2년 이상 이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는 인구 감소 어디죠?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현재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근무 조건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이나인 비자 근로자는 무조건 2년이 돼야 된다. 왜 2년 이상이 돼야 되느냐? 이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2년간 평균 소득이 이제 평균이 2,500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1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E9 비자로 2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E9으로 2년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년 중에 현재 회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고 2년 이상 근무하고 2년까지 소득 금액 증명원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 E9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E9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E9 비자에 만약에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E9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도 아닌 경우에는 E74R로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E9 비자는 무조건 구직 상태여야 됩니다. 구직 상태여야 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노동부에 E9으로 신고가 돼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바로 이제 근로계약으로 가능하고 또는 E9 비자 근로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상에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이요.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지자체에 추천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추천을 신청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출입국에 비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무조건 2년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되는 조건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다. E9으로 구직활동 중 또는 E9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1년이 안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00점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2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한국어는 사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200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여기에 한국어를 빼더라도 150점인데 광역지자체가 50점이 들어가고 자, 고용기업체가 50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200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포인트 274는 광역지자체의 부분들이 없더라도 150 이상이면 한국어 없이도 신청 가능했는데 274R은 광역지자체에 5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200점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점수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출입국 관리법 4번을 위반한 사람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조세 체납자 또 회사 같은 경우는 274 아래에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도 뭐요? 어떤 거? 네, 회사도 국세,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지방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된다. 불법 체류 경력이 E9으로 3개월이 넘으면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이도 똑같습니다. 19세, 26세는 40점, 그리고 60점, 그 다음에 30점, 10점, 41세 이상은 이제 10점이 되고요. 3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0점이고 자, 인구 감소 지역이나 또는 관심 지역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1년 일하고 있고 이전에 E9을 일하면서 읍면 지역에서 2년 일하면 2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 다 합해서 3년 이상이면 20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격증이라든가 국내 학위는 20점, 운전면허증은 10점.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니에요. 일반 법률, 형법 위반인 경우는 한 번 위반한 경우 5점,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체납으로 체류 허가에 제한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 체납은 마이너스 5점. 그리고 만약에 체납이다 그러면 돈을 내면 마이너스 5점만 감점됩니다. 출입국관리법 3번 이상
이하 위반자예요. 3번까지. 4번부터는 신청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출입국관리법 4번이면 신청이 안 됩니다. 3번까지. 1번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걸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권, 파스포트를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늦게 리포트 하거나 그런 경우, 또는 E9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연장을 했다. 마이너스 5점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무부에서 Q&A로 올린 것들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 인력 E74R로 3년을 체류하게 되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F2R로 변경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형 E74R의 자격 소지자가 자격 변경한 다음에 E74R로 변경한 다음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소득 등 어떤 거죠? 네, 소득은 자, E74R에서 F2R 가려면 뭐죠? 네, GNI 70%,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 요건을 맞춰야 돼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F2R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E74R에서 F2R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E74R로는 해당이 안 된다. 다만 E74가 2년을 근무하고 구직일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E74에서는 같은 E74이기 때문에 E74R로 갈 수는 없고, 만약에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직 활동인 D10-1을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E74R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F2R로 간다. 그래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또 똑같습니다. 그 F299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모든 E74에 해당되는데 최저임금의 1.5배, 최저임금의 1.5배.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최저임금의 1.5배만 되면 연간 소득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족 초청하는 데는 GNI 1.5배. 가족이 이미 있는 경우는 어렵고, 근데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5배다. 이게 조금 달라졌던 부분이 좀 있다. 원래는 월 최저임금의 18배거든요. 18배. 18배. 근데 여기는 이제 최저임금의 1.5배면 엄청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500만 원이 되면, 자, 1.5를 곱하면 이게 반이 1,75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5배는 얼마 되죠? 4,250이나 돼요? 1.5배가 2배가 5,000이잖아요. 5,000. 그래서 2,500의 반이면 1,750 224 죄송합니다. 224 그다음에 250 125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125면 뭐냐? 1250이면 뭐 3750. 아니,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희망 고문하면 안 되죠. 자, 최저임금,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5배는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입니다. 18배. 그래서 최저임금의 1.5배는 1년간 받는 게 2,500이다 그러면은 요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데 이게 말을 이렇게 해놨네요. 희망 고민해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의 1.5배는 뭐하고 똑같다? 전년도 월 최저임금이 18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좋을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역 특화형 비자인 E74R과 기존의 K포인트와의 어떤 거가 차이점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일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자,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E74R이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용이하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답니다. E74는 4년 이상
그리고 가족 초청 시 자산 2천만 원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취업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지역특화형 E74 할 때는 2년 이상의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에는 E9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하고 취업 준비 그러니까 회사를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E9으로 2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가족촌 4명까지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가 않고 배우자의 취업이 허용된다. 최근에 E74 비자 근로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자 2천만 원 자산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E74의 배우자 F3 17로 초청을 하려면 본인 자산이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 없다고 하는데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근데 E74R인 경우에는 4명까지 본인 포함해서 4명까지는 소득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포인트 E74는 배우자 일을 할 수 없는데 자, 배우자가 취업이 허용된다. 또한 인구 감소 관심 지역보다 인구 감소 지역의 요건을 완화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 유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1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는 어떻다? E9으로 구직 중이면 근로계약을 만들어서 바로 추천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천서가 되면 바로 출입국에 E74R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문자격 E9 자격으로 지금 근무차 없이 구직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직 상태예요. 근무차가 없어요. 체류기간 2년 지났는데 E74R 비자 취득이 가능하나요? 지역특화 E74R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되는데 원래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근무 기간 및 고용주 추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고용주 추천이 있어야 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근무 기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계약만 있으면 되고 고용주의 추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직 중 고용수당에 부여된 유효기간 내에 체류자격 E74 자 E74인 사람이 D10인 경우라도 이렇게 아까 앞에 설명했죠. E74R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냐면 E74에서는 E74R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끝나고 D10-1이라는 구직비자 변경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나이는 어떻게 회사가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있다. 안 됩니다. 구직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계약을 작성한 다음에 추천서 신청을 하고 바로 출입국에 E74R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이때 E74R은 지금 회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추천서는 필요가 없게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특화 숙련 E74R에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있는데 차등화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겠다. 지금은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바꿔줄 수도 있다. K포인트 E74는 한국어 제출 기한 유예해 준다는데 지역 특화형 E74도 한국어 제출 기한이 유예되나요? 똑같이 유예됩니다. 그래서 E74R 자격도 K포인트 E74와 동일하게 한국어 능력 제출 기간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반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2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 한국어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안 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E74R을 받더라도 한국어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배우자를 초청한다. 배우자 초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2급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없으면 한국어 없으면 초청이 안 된다. 그러면 초청이 안 되면 뭐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2급이 있어야 배우자, 아내를 초청할 수 있고 아내를 초청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국어를 해라. 자, 지역특화 숙련 E74R 가족 초청 시의 소득 요건은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4명 이하는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가족 초청이 문제가 되지만 가족 구성원이 5명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게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포함 지금 E74R이죠. E74R 포함해서 그러니까 3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1명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 2명까지. 그래서 2명 아내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 그다음에 네 번째 자녀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2,600 소득 2,600 근로계약으로 가능하지만 자 여기서 다섯 번째 한 명이 더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3,340만 원 한 달에 34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1년에 4천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4명까지만 가능하고 5명 되면 거의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승용기능 274R의 비자 소득자의 가족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74R 소지자가 한국어 등 요건을 갖추다. 2급을 갖춰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데 가족 초청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거주지 내의 추천 지자체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그래서 F3로 이제 한국에 오든 아니면 C3에서 F3로 한국에서 변경을 하든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 바꿔 들어오는데 바꿔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직종에 회사를 구해서 근로계약 하게 되면 뭐로 하죠? 시간제 취업으로 신청을 해서 단순 노무 직종 허가가 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74R은 몇 명까지 가능하냐? 자, 1명에서 5명 이하는. 근데 내국인이 1명도 없으면 신청이 안 되네요. 진짜입니다. 자, 5명 이하는 5명까지입니다. 그래서 1명에서 5명,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내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1명에서 5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1명도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1명에서 5명까지는 3명까지 가능하고 자 6명부터 50명까지는 50%가 가능하다. 한국 사람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51명부터 100명까지는 최대 35명 101명부터 150명까지는 40명 그리고 150명 이상이면 솔직히 50명인데 대부분 업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의 50% 한국인 고용인원의 거의 50% 되고 5명까지는 이제 3명까지만 가능하다. 274 아래 업체명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중요한 건 그 회사에 274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내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인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인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 F2R이라든가 E74R이라든가 이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한국인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고용보험 가입. 그래서 사장님만 한 명 있는 데는 회사는 F2R이라든가 E74R이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근로자예요. 직원이 1명에서 5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명에서 5명이 되면은 5명까지는 3명이 가능하고요. 6명에서 50명 이하는 한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의 50%가 된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중요한 건 F2의 인원은 E74와 E74R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E74R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F2R은 그냥 그 인원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E74하고 E74R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F2R은 별도로 이 인원만큼 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E74하고 E74R은 쿼터를 서로 간에 똑같은 E74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인이 자 4명이 있으면 E74나 E74R은 3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E74가 1명이면 E74R은 2명까지밖에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F2R은 각각 계산하지만 E74라든가 E74R을 각각 계산하지만 숙련기능을 E74 인원은 고용 인원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E74가 1명이면 E74R은 2명. 만약에 여기서 자 20명의 한국 사람이 있어요. E74가 6명이다. 그러면 뭐가 되죠? 50%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10명이 가능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20명이면 10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E74R은 몇 명? 4명밖에 안 된다. 자, 여기하고 원래 E74R하고 좀 달라요. E74는 한국인, 외국인 포함된 수의 추천은 20%가 되는 거고, 다음에 E74죠. E74는 자, 쿼터는 한국인 숫자의 30%, 뿌리 기업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50% 되잖아요.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요 요건을 나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이거 빼고 여기에서 E74R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E74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D10으로 하고 나서 이 회사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네. 자, 이게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이 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은 89개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8개인데 자, 여기는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지역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 지역은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이거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E74R이라든가 그다음에 F2R에 인천 강화군 옹진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E74R도 안 됩니다. 강원도 양구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도 E74R, F2R 안 돼요. 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완도, 한평도 E74R, F2R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그리고 강원 동해시도 E74R, F2R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동두천하고 포천시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데 신청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면 E74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3년 있다가 F2R로 가지만 E74에서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E74의 관심 지역에서는 결국은 D10-1으로 하고 나서 관심 지역이라도 E74R로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E74R이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 E74에서 D10 가서 이렇게는 못 간다. 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선. 그죠? 그래서 E74에서 D10-1으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디로만 갈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회사를 구해서 E74R로 밖에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 E74R로 못 가기 때문에 D10으로 해서 이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E74R이 안 된다. 그래서 E74 가지고 있는 사람은 D10-1으로 만약에 변경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만 가야 돼서 E74R만 가능하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E74R 관련해서 비자 변경 요건, 배우자 취업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E74에서는 F2R 가기가 어렵다. 그럼 결국은 E74에서는 D10-1으로 가서 이렇게 가든지 또는 자, E74R로 신청이 가능하다. 어디? 인구 감소 지역.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E74에서는 E74R로 전혀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E74에서는 3년이 지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E74에서 D10으로 간 경우에는 뭐요? E74R로 가려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000명이고요. 지금 영상은 한 600개가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좀 구독, 좋아해 주시고 지금 12,000명인데 이번 달에 13,000명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올해가 2만 명이 목표입니다. 2025년도에 2만 명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합격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이렇게 010-6383-3078 뭐 하시면 되겠고요. 자, E74R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는 E74R에 대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정말로 상담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상담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주셔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항상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직 행사였고요. 이번 주에 F2R 관련해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직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